반갑습니다. 수학의 정석 실력 표현 차윤입니다. 집합에 관한 내용을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20단원의 두 번째 시간인데 20단원은 상당히 많은 내용이 중학과정에 나왔던 것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이제 오늘 배우는 내용은 집합이 2개, 3개가 있었을 때 이것들의 포함 관계에 관한 이야기를 할 거고요. 여러분 교재 91페이지에 합집합, 교집합, 여집합, 차집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수학 기호가 있고 이것들이 갖는 의미가 있는데 뭐 그 의미가 굉장히 낯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지. 자, 봐볼까요? 따라오세요. 뭐 합집합 이렇게 씁니다. A 합집합 B라고 읽고 뭐 영어로 유니온이 합집합이거든요. 그래서 A 유니온 B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제 이런 게 되게 좀 어색하잖아. 이런 게 이걸 갖다가 막 때려 외워야 됩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걸 외우는 게 아니라 이거는 꼭 이렇게 안 써도 돼요. 이 또는을 갖다 영어로 or라고 쓰기도 하고 뭐 다른 방법 표현할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의미를 보면은 합집합이 이런 거잖아. 어떤 집합이 1하고 2가 있고요. 사실 이게 먼저인 거야. 어떤 집합은 2하고 3이 있으면 이게 궁금한 거지. A집합에도 있으면서 A집합이 있고 또는 B집합. 그러니까 A나 B 중에서 적어도 하나 있는 원소를 싹 다 모아놓으면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원소가 1하고 2하고 3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A에 있거나 B에 있거나 어쨌든 둘 중에 하나 있으면 이게 1, 2, 3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1, 2, 3이 되는 거를 어떻게 하면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이걸 우리가 A집합이라고 하고요. 이걸 B집합이라고 하면은 수학 기호로 A 합집합 B, A 유니온 B 요게 1, 2, 3이구나.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요거 보면 이해가 되겠죠. 근데 이거 갖다가 이제 어떻게 수식을 표현하면 A에 있다 또는 B에 있다를 갖다가 이렇게 식으로 쓰는 겁니다.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어떤 A 합집합 B의 원소는 X야. 근데 그 X가 뭐냐면 A에 들어있는 원소 또는 B에 들어있는 원소가 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미를 갖다가 풀었으니까 되는 것 뿐이고요. 이걸 막 외워가지고 어떤 어마어마한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 상태로 이해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공부할 때 선생님 지난해 말했지만 본말이 바뀌면 안 돼. 합집합, 교집합을 이해하고 연산할 수 있는가가 우선이지 이런 현학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막 근데 이제 당연히 최종적으로는 다 알아야 돼요. 다 알아야 되는데 순서가 그런 겁니다. 알겠죠? 뭐 이번에는 A 교집합 B를 한번 구해볼까? 이건 이제 영어로 인터섹션이 교집합인데 A 인터섹션 B를 하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둘 다 있는 거. A하고 B 둘 다 있는 게 뭘까? 그래. 2라고 하는 게 둘 다 있구나. 또 하나는요. 합집합이나 교집합의 계산 결과는 집합으로 나와야 돼요. 집합으로. 그래서 이렇게 등호 관계가 포함될 수 있고요. 어쨌든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거를 수학기로 표현하면 A집합이 있고 and B집합에 있는 원소를 그리고 그치? 그래서 이걸 우리가 A교집합 B라고 부르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이번에는요 A에 이렇게 위에 C라고 하는 것들이 여집합인데 영어로 컴플리먼트가 여집합입니다. 그래서 A 컴플리먼트 A의 여집합 컴플리먼트가 여집합이니까 A의 컴플리먼트는 어떻게 구하냐면 이런 거지. 전체는 들어가 있는가 하면 A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말하는 거야. 근데 그 나머지가 대상이 되는 게 뭐냐면 전체 집합이 있고 그 안에 A가 있으면 그 A를 제외하고 나머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지. 전체 집합에는 포함이 되면서 그와 동시에 A에는 포함이 안 되는 거야. A 바깥쪽을 말하는 거야. 이해되겠습니까?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A 차집합 B를 하는 건데 요건 이제 읽을 때 집합하고 집합의 연산이니까 빼기는 아니야. 뺄 셈은 아닙니다. A 차집합 B라고 읽고 이 A 차집합 B는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면 A에서 B를 빼는데 여기서 이거를 뺄 수가 없잖아. 왜 뺄 수가 없냐면은 1, 2에서 3을 뺄 수 없어요. 왜 3이 없기 때문에. 선생님 1, 2에서 3을 빼면은 요 값이 뭐 마이너스 3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지만 실제로 이 집합의 원소에는 꼭 숫자만 들어간 게 아니라 사람이 들어갈 수 있어요. 철수 0이 뭐 순위 그러면은 뭐 답이 뭐 마이너스 순위가 나올 수는 없잖아. 그래서 그런 논리이기 때문에 이 차집합은 다음과 같이 정의해. 그러면 A에서 B를 빼는데 뭐만 빼냐면 공통으로 있는 것만 빼주는 거야.
그래서 이것의 계산 결과는 1, 2에서 공통으로 있는 2만 빼니까 이게 1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이해하냐면요. A 차집합 B는 A에 있는 것 중에서 B에 없는 것만 나타내세요. B에 있는 거를 빼세요. 그리고 이것을 이미 한마디로 이 차집합은 말하면은 only A만 쓰세요. 이 말인 거야. 그러니까 이 A하고 B가 있으면 A 차집합 B의 의미는 오직 A에만 있는 걸 쓰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예, 알겠어요? 자, 여기까지 이해를 하시고. 그런데 굉장히 집합 문제에 사용하는 좀 강력하면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벤 다이어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런 말로 표현된 것들이 자주 사용되는 게 아니야. 이거는 그냥 정의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한 번씩 하는 건데 실제로는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포함 관계가 훨씬 더 직관적으로 파악이 되기 때문에 그게 문제를 풀 때 유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자, 벤 다이어그램으로 보통 전체 집합 U 또는 S라고 표현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 동그라미를 표현해도 되고 표현해도 됩니다. 그리고 A라고 하는 집합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B라고 하는 집합이 또 이렇게 있습니다. 현재 지금 이런 상태인 거야. 여기까지 알겠습니까? 그랬을 때 이 A하고 B하고 합집합, 교집합들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면은 합집합은 A하고 B가 자 이걸 쌤이 그냥 여러분의 이해를 편하기 위해서 1번 영역, 2번 영역, 3번 영역, 4번 영역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항상 이렇게 영역이 4개로 나타납니다. 이 집합이 2개가 있으면 그러면은 합집합은 A 합집합 B는 뭐가 되는 거냐면은 1번 영역, 2번 영역, 3번 영역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A에 들어가 있거나 또는 B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A 교집합 B는 뭡니까? A하고 B에 동시에 들어가 있으니까 2번 영역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A의 여집합은 뭐가 되는 겁니까? A를 제외하고 나머지 바깥쪽이니까 요거 3번하고 4번 영역이 되겠습니다. 이해되겠어요? A 차집합 B가 뭡니까? 이거 모르겠으면 only A를 생각하면 돼요. only A. 이거 1번 영역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건데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요걸 한번 해볼게요. A가 이거죠. 이거랑 B의 여집합, B의 바깥쪽이야. 근데 이게 B잖아 지금. 그럼 B의 바깥쪽은 뭡니까? B가 2, 3이니까 바깥쪽은 1, 4 아닙니까? 1, 4. 그러면 A랑 B의 바깥쪽을 교집합하면 뭐가 되니? 1, 4하고 1, 2를 교집합하는 거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1번 영역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이 B의 바깥쪽하고 A하고 교집합이니까 이거 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요. A 차집합 B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제 많이 사용되는 어떤 연산 법칙이고 요거를 통해서 뭐 2단원 같은 경우에 또 복잡한 연산을 막 수식으로 풀어내기도 합니다. 일단은 벤 다이어그램으로 확인하는 걸로 충분하기 때문에 A 교집합 B 여집합은 only A 나타내는 거고 A 차집합 B를 나타낸다는 것까지가 기억을 하시고요. 네, 이런 게 그거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얘는. 알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가 이론인데 지금 여기까지 이론을 공부를 하니까 뭔가 알 것 같은 느낌이 듭니까? 라고 하면은 뭐 안 것 같긴 한데 또 문제를 푸는 거랑 별개일 수 있기 때문에 문제를 가지고 또 고민을 해봐야 돼요. 자, 이거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자, 20-4번입니다. 전체 집합이 1, 2, 3, 4, 5, 6, 7, 8, 9 그리고 막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A 교집합, B 여집합. 이게 뭐죠 아까? A 차집합입니다. 이게 only A야. 이게 뭡니까? 이거는 only B죠, only B. B만 들어가 있는 거. 이게 뭡니까? 이거 잘 모르겠어. 하여튼 이랬을 때 이걸 구하는 건데 항상 문제 풀 때는 그냥 벤 다이어그램으로 풀면 됩니다. A, B, 그리고 전체 집합 이렇게. 잘 봐봐요. A 교집합, B 여집합 이거지. 2하고 4하고 8. 컴마가 아니죠. 네. 이게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비교집합, A 여집합 마찬가지로 여기가 3하고 6하고 9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요. 이걸 뭐 드모르간의 법칙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바꾸는 걸 나중에 배울 텐데 지금은 안 배웠으니까 그냥 의미상으로 A 바깥쪽이야. A 바깥쪽. 직관적으로. 그 다음 B 바깥쪽이야. B의 바깥쪽.
근데 그것의 교집합이니까 공통. 그 말은 여기저기 5하고 7은 A, B의 전체 바깥쪽이고요. 요걸 뒤에 가면은 A 교집합, B의 여집합은 순서를 바꿔서 A 합집합 B가 되고, 순서가 아니라 이거 교집합을 합집합 바꾼 다음에 전체 여집합하고 똑같습니다. 이런 공식을 배우는데 뭐 지금은 그냥 이 정도로 하시고. 자, 그러면 이 나머지가 뭐냐면요. 1, 2, 3, 4, 5, 7, 8이니까 1이 여기 있어요. 1, 2, 3, 4, 5, 6, 7, 8, 9. 그래서 여기 1밖에 안 되겠네. 그럼 이제 구하는 겁니다. A 합집합 B는 뭡니까? 쓰기 너무 번거롭다. 하여튼 5, 7 제외하고 전체가 되는 거지. 1, 2, 3, 4, 6, 8, 9.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A가 뭡니까? 1, 2, 4, 8. 되겠어요? 1, 2, 4, 8. 그 다음 A 교집합 B가 뭡니까? 1. 네, 이렇게. 됐어요? 벤다 그러면 굉장히 유용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 10-5번 조금 더 복잡하다, 그지? 근데 일단 써볼게요. 전체 집합은 20보다 작은 자연수니까 1부터 20까지야. 그랬을 때 A는 소수가 뭐예요? 1하고 자기 자신을 제외하고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수가 소수죠. 그래서 1은 소수가 아니고 이 A 집합의 원소는 뭐가 되는 겁니까? 2, 3, 5, 7. 이거 알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11, 13, 17, 19까지가 20 이하의 소수가 되는 겁니다. 왜냐면 20 이하 중에 찾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B는 뭐냐면요, B는 3n-2 꼴이니까 n에다 2를 집어넣으면 뭐가 되니까? 1. n에다 2를 집어넣으니까 4, 7, 10, 13, 16, 19.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그 다음에 C도 구할 수 있지요. C는 뭡니까? C는 4n 플러스 1꼴이니까 이번에는 n에다가 2를 집어넣어 5인데 정수니까 n에 0을 집어넣어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n에 0을 집어넣으면 이 값이 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x by x는 20의 자연수가 되기 때문에 이 값은 1부터 시작합니다. 1, 5, 9, 13, 17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용해서 표현하는데 이건 이제 집합이 세 종류잖아요. 집합이 두 종류인 거하고 다르게 세 종류는 어떤 식으로 표현을 일반적으로 하냐면은 이게 표현합니다. 전체 집합이 여기에 있고요. 이렇게 집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A 집합이 있고요. 이렇게 B 집합이 있고요. 이렇게 C 집합이 있게 되면은 총 영역이 몇 개가 나오냐면 잘 봐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총 8개 영역이 나옵니다. 그래서 1부터 20까지 원소를 이 8개 영역에다가 채워 넣으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일단 셋 다 있는 게 있나? 13이 있습니다. 13. 보이나요? 셋 다 있는 거. 그 다음 이제 A, B에 있는 거 해볼까요? A, B에 있는 거. A, B에 있는 거 4, 7, 5. A, B에 있는 거는 7이야, 7. 19. 보입니까? 이렇게 하나씩 찾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A, B에 동시에 있는데 13은 아니니까 이 값은 여기가 7하고 19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어떤 느낌인지 알겠습니까? 자, 또 해볼게요. 이번에는 B하고 C에 있는 게 뭘까? B하고 C에 있는 게 1이 또 B하고 C에 있어요. 그 다음에 9. 다 안 되네요. 17. 1밖에 없나? B하고 C에 있는 거는 여기 1이 끝이네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C하고 A에만 있는 거, 물론 13 제외하고, 그러면은 뭐 이런 거 17도 있고 27, 11, 5도 있고요. 5 이렇게. 이거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5하고 17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only A는 뭐냐면요. 2, 3, 11이야, 여기가. 2하고 3하고 11. only B는 40, 16. 40, 16. 되겠습니까? 그 다음 only C는 9밖에 없습니까? 이렇게. 그럼 이제 전체 1부터 20까지 숫자 중에서 지금 쓴 거 제외한 나머지 싹 다 쓰는 겁니다. 순차적으로 1부터 해볼까? 1 여기 있네, 2 여기 있네, 3 있네, 4, 5, 6이 없구나. 여기 들어가는 게 지금 6, 7 여기 있고, 8이 없나요? 8. 그 다음에 9, 10, 11, 12가 없습니까? 12, 13, 14가 없습니까? 14,
다 찾아야 돼요. 15, 16 있고 17 있고 18 없습니까? 18, 19 있고 그래서 총 이렇게 6개의 원소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됐어요, 여기까지?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뭘 하느냐? 이걸 쓰는 거야. 그럼 이걸 쓰는 건 뭐냐면 여기에 무슨 원소가 들어가 있는 거하고 상관없이 그냥 해보는 거야. A 교집합 B의 비합집합 C는 뭘까요? 보면은 이런 거지. B하고 C 합집합한 거하고 A를 교집합한 거니까 잘 봐봐. 이 그림으로 보면 그림으로. 이런 하트 모양의 영역. 되겠어요? A하고 비합집합 C를 교집합하는 겁니다. 그럼 답이 뭐가 되는 겁니까? 7, 19, 13, 5, 17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따로 안 쓰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A 교집합 B랑 C를 합집합해. 그러면 A 교집합 B는 뭡니까? 요거도 아니고 7, 9, 19, 13이잖아요. A 교집합 B가. 그거랑 C를 합집합하는 겁니다. 그럼 답은 뭡니까? 7, 19, 13, 5, 17, 1, 9 이게 답이 되는 거죠.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A 차집합 B하고 B 차집합 C를 합집합하세요. 그러면 A 차집합 B가 뭡니까? 파란색일 거야. A 차집합 B는 이렇게 해서 A, B에 대해서 only A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B 차집합 C는 뭡니까? 이렇게 해서 only B를 쓰는 겁니다. 그럼 공통된 범위가 뭔지 알겠습니까? 40, 16, 17, 19 그리고 2, 3, 11, 5, 17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13 안 들어가요. 자, 마지막 A 교집합, B합집합, C의 여집합. 그러니까 B합집합 C가 이거잖아. 그러면 그거 여집합은 이거지, 이거. 2, 3, 11. B합집합 C 여집합이야. 그리고 이거. 되겠습니까? 이거랑 A를 교집합하는 겁니다. 그러면 A를 교집합하는 것은 2, 3, 11밖에 없네요. 됐습니까? 네, 이렇게. 어떻게 하는지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런 것들은 사실 좀 귀찮아. 막 푸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씩 빠뜨리지 않고 구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시험에 보통 출제가 되면은 이렇게까지 원소가 많고 복잡한 거 잘 안 나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이런 거지. 이런 식의 표현들은 너무나 잘 나오거든요. 그럼 얘는 어떻게 잘했습니까, 쌤이? 아까처럼 막 정의로 수식으로 푸는 게 아니라 벤 다이어그램으로 직관적으로 도식화해서 풀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푸시면 돼요. 알겠죠? 자, 연습해서 하겠습니다. 20-6번. 자, A, B, C 역시 원소가 3개, 집합이 3개가 나와 있네요. 자, 그랬을 때 다음 물음에 답하는 건데 뭐 B가 C 뭐 이것일 때 AX의 값을 구하십시오. AX가 이게 AX가 들어가 있는데 이거 값을 물어보는 겁니다. 자, 이런 형태의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집합하고 원소를 구분하셔야 되는데 이건 A라는 건 집합이죠. 2는 원소입니다. 4도 역시 원소입니다. 자, 또 하나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역시 원소입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이거 쌤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이란 방정식의 근을 구하니까 답이 2개입니까? 뭐 이런 거 아니야. 그냥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라는 게 원소인데 그 원소가 얼마인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한마디로는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숫자 취급을 해주셔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야. A는 원소가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이야. B는 몇 개입니까? 2개입니다. C 몇 개입니까? 2개입니다. 이런 상태인 거야, 지금. 알겠죠? 근데 문제가 C가 B를 포함한대. C가 B를 포함한다는 뜻은 B에 지금 원소가 3도 있고 이것도 있잖아. 그치? 근데 이게 C 안에 이게 다 있다는 뜻이야. 자, 또 하나. 근데 B도 C를 포함한다는 뜻이네. 그 말은 무슨 말이야? 같다는 뜻이지. 같다는 뜻이란 말은 어쩔 수밖에 없습니까? 요게 뭐일 수밖에 없어요? 1일 수밖에 없어요. 얘가 뭐일 수밖에 없습니까? 3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이 두 집합이 같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래서 다음에 두식이 나오는 겁니다. 자, 쓰면은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a는 1 맞습니까? 여기 식이 하나가 나오고요. 자, 또 하나의 식은 x제곱 더하기 a 플러스 1의 x 마이너스 3이 나오는데 요 값이 3입니다. 자, 이론적으로 모르는 문자가 x하고 a 두 개니까 이 식은 풀 수가 있습니다. 푸는 과정이 뭐 매우 간단하진 않지만 어쨌든 풀어보면은 뭐 식을 위아래를 갖다 빼서 계산해도 되고요. 그냥 암산해볼게요. 뭐야? 위에서 빼면은 x제곱 사라지는 거 보이니? 그 다음에 ax랑 ax가 있어서 여기 사라지는 거 보입니까?
근데 여기가 A가 남고 여기가 X가 남기 때문에 이 마지막 부분은 사라지지가 않네. 그지? 어쨌든 뭐 그렇게 되고, 요 위의 식은 보니까 인수분해가 됩니다. A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이렇게 두 개가 있잖아요. 여기는 A가 들어가 있는 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근데 A가 두 개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걸 A가 들어가 있는 걸로 묶어내시면은 X 플러스 1이 됩니다. 요 1이 넘어가게 되면은요, 이 값은 X 제곱 빼기 1이니까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1이 되고, 요렇게 식이 돼서 이 식이 인수분해가 되네. X 플러스 1에 A 더하기 X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요런 식이 나옵니다. 됐습니까? 자, 이로부터 얻게 되는 최종적인 답은 X가 뭐가 되는 겁니까? 마이너스 1이 되거나, 또는 얘가 0이어도 되겠네요. 그 말은 A 더하기 X 마이너스 1이 0.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요것이거나 요것이면은 위의 식을 만족하는 거야. 근데 지금 질문이에요. 요거 둘 다 만족해야 되는 거지. 그죠? 한번 구하는 겁니다. 이 아래식을 자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첫 번째 x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면 그 마이너스를 아래식에 대입하는 겁니다. 저 아래식이 뭐예요? x제곱 더하기 a 플러스 1의 x 마이너스 3은 3이니까 여기다 x에다 마이너스를 대입하게 되면 요 값이 1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은 3이 되고 사라지고 사라지니까 a가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6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됐어요? a가 마이너스 6, x가 마이너스 1. 이거 답이에요. 그래서 자, 두 번째 이번에는 a 플러스 x 마이너스 1은 0이 되는 경우, 뭐 예를 들어서 x, a 그렇게 할게. 자, 요 식은 a가 하나 보이니까 a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대입할 수 있죠.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 주어진 식이 뭐가 되는 거냐면요, x의 제곱, 여기 a 플러스 1이니까 이 값이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돼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가 되고요. 마이너스 3은 3이라고 쓸 수 있고 없어지고 넘어가니까 2x가 6이 돼서 x가 얼마가 됩니까? 3이 됩니다. x 3을 대입하게 되면 a가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답이 뭐냐면 a가 마이너스 2, x가 3도 답이고요. a가 마이너스 6, x가 마이너스 1도 답이 되는 겁니다. 답이 두 쌍이 나오는 거지.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구하는 거야. 자, 두 번째. 이번에는 A 차집합 B가 4일 때 구하세요. A 차집합 B는 뭡니까? 여기에서 요걸 빼는 거지. 그럼 이렇게 되려면 당연히 요 4는 살아남아 있어야 되니까 2하고 이 뒤에 게 사라져야 되는데 이게 3하고 요게 있으니까 이게 뭐일 수밖에 없어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3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거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a는 뭐일 수밖에 없습니까? 2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여기서 이걸 빼면은 이걸로 3이 사라지고 요걸로 2가 사라져가지고 되는 거죠. 자, 계산해볼까요? 어떻게 구할까? 이건 아까처럼 인수분해가 되나? 되네. 이 3이 넘어가게 되면은 마이너스 2니까 인수분해가 되면 이게 x 마이너스 2에 x 플러스 1은 0이 되겠습니다. 됐어요? 따라서 첫 번째, x는 2일 수 있고요. 두 번째, x는 마이너스 1일 수 있습니다. 자, x가 만약에 2가 되면 2를 대입해볼게요. 4 더하기 x가 2가 되면 3a 이퀄 2가 돼서 넘기니까 a는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답이야. 그래서 이게. 자, x가 마이너스 1이면 여기다 마이너스 대입하게 되면 1 마이너스 a 플러스 a는 2가 나오면서 사라지니까 1은 2다라고 하는 모순이 생기므로 요거는 답이 안 되겠네요. 이렇게. 어떻게 하는지 알겠습니까? 네, 연산을 이렇게 다루는 거예요, 지금. 자, 다음 20-7번. 자, 이제는 조건제시법을 통해 가지고 조금 더 복잡하게 나온 형태인데 이런 거지. 복잡한 것뿐이지 엄청난 논리가 숨어 있는 건 아니에요. 알겠죠? 자, 이게 조건제시법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좀 보기 편하게 A라고 하는 집합을 여기 표현해 볼게요. 이게 뭐입니까?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은 0. 인수분해 됩니까? x 플러스 3에 x 마이너스 1. 되죠? 따라서 만족한 x는 마이너스 3하고 플러스 1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A라는 집합이. 자, 그 다음 잘 봐. B라는 집합은 요 부등식을 풀면은
x 플러스 3에 x 마이너스 1이 0 이상이 나오니까 얘가 뭐가 되냐면은 x가 1 이상, x가 마이너스 3 이하가 나오는데 여기까지 알겠습니까? 근데 이 부등식은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x가 1 이상인 거 원소 다 써봐. 못 쓰는 거야. 그래서 이 b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어떻게 쓸 수밖에 없냐면은 뭐 이거하고 유사하게 x바 x는 1 이상 x는 마이너스 3 이하 또는 컴마가 또는하고 똑같아요. 컴마가 and일 수도 있고 또는일 수도 있어요. 문제에 따라서. 하여튼 뭐 5라고 쓰셔도 되고 요거 조금 습관화 시키고 싶으면 여기다 뭐 또는 이렇게 한글로 쓰셔도 됩니다. 컴마를 쓰셔도 수학적으로 오류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것도 풀어보는데 이거 보기 차식이네. x제곱 마이너스 4에 x제곱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되고 0 이상인데 x제곱 플러스 1이 무조건 양수니까 양변을 이걸로 나누더라도 부등호만 바뀌지 않습니다. 따라서 x제곱이 4 이하가 나와서 최종적으로 이걸 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 c라고 하는 집합은 x바 마이너스 2부터 x가 플러스 2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자, 마지막 d라고 하는 집합은 이거 3차식인데 x에다가 숫자를 대입해갖고 이 3차 인수분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수분해 하려고 봤더니 x가 1이면 안 되고 최고 상수항의 약수니까 3을 대입하게 되면 3의 세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3의 제곱 빼기 9를 하면은 27에서 18 빼고 9를 빼니까 는 0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인수분해가 되네요. 1, 마이너스 2, 0, 마이너스 9를 3으로 조립제법을 하시면 1, 3, 1, 3, 3, 9, 0이 돼서 이렇게 조립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x-3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이 0보다 크다가 나오는데 여러분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은 항상 양수인 거 알겠습니까?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4분의 1이 되면 완전 제곱식이지. 그거보다 크기 때문에 무조건 양수니까 얘는 사라지고요. 사라진 게 아니라 양변 이거 나눈 거예요, 나눠. 그럼 부등만 안 바뀌죠. 그래서 x-3이 0보다 크기만 하면 돼. 그 말은 x가 얼마보다 크면 되는 겁니까? x가 3보다면 크면은 됩니다. 자, 지금 뭐 하는지 알겠어요? 이게 무한집합이기 때문에 원소 개수가 무수히 많기 때문에 이걸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물어보는 게 다음 집합을 구하세요. 첫 번째 A, B에서 B차 집합 A를 구하는 거죠. 이 B에서 B가 아니군요. B에서 요 A를 빼면은 그지 2라고 마이너스 3을 빼는 거니까 정답은 1보다 크다 또는 마이너스 3보다 작다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등호 안 들어가는 거죠. 기억해 주시고요. 자, 두 번째. BC의 교집합하고 D를 구하세요. 자, BC. 이거랑 이걸 교집합 구해볼까? 이런 것들이 이제 뭐예요? 우리 앞에서 수학원의 마지막에 부등식을 배웠잖아. 수학상에. 그 부등식에서 어떤 공통, 연립부등식을 푸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수직선으로 문제를 많이 풀었었죠. 그래서 얘가 뭐가 되는 거냐면요. 마이너스 3이고 1이면은 1보다 크거나 같다 또는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답니다. 근데 얘가 뭡니까? 마이너스 2랑 플러스 2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플러스 2니까 요렇게 돼서 이거를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는 요 범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뭐예요? 1 이상 2 이하가 되는 거고요. 그거랑 D를 교집합하는데 D가 뭡니까? 3보다 크다네. 근데 1하고 2 사이에 3보다 큰 게 없잖아. 따라서 얘는 그냥 공집합이 답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구하는지 알겠어요? 아니 뭐 강의를 듣는 것보다는 여러분이 혼자서 딱 하는 게 더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C 합집합 D의 여집합은 어떻게 구하니? C 합집합 D의 여집합이니까 우선 C 합집합 D. 요거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게 뭘까요? 얘는 마이너스 2랑 플러스 2 사이에 이렇게 있는 부분이고 얘는 C 합집합 D의 여집합이야? D의 여집합이니까 값은 얘 반대가 되는 거니까 X는 3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지. 3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이것의 합집합은 뭡니까? 그냥 요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거하고 A의 교집합이니까 이게 A가 되는 거니까 이 중에 3보다 작거나 같은 것은 그냥 똑같이 마이너스 3하고 2하고 똑같네요. 됐죠? 자, 마지막 C차 집합 B D차 집합 B. 구해볼까요? C에서 B를 빼는 거야. 수직선 사용하겠습니다.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2까지 이렇게 이게 C야 지금. 그 다음에 B는 뭐냐면은 X가 1보다 크거나 같아. 1보다 크거나 같아. 그 다음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아. 그러면은
C에서 B를 빼면은 이 교집합을 빼주는 거야. 그럼 뭐가 남습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범위 남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C 차집합 B가 뭐냐면은요. 이게 뭐가 되는 거냐면은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X가 1보다 작다가 됩니다. 원소가 유한하면은 아까처럼 벤 다이어그램 숫자를 써놓을 텐데 숫자를 써놓을 수가 없어요. 그죠? 부등식 푸는 거고요. 그 다음에 D-B는 어떻게 구하느냐 봤더니 X바 D가 뭐냐면은요 3보다 크다야. B가 뭐냐면은 1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다는데 여기서 이걸 빼면은 얘가 더 포함 관계가 더 크네요. 뭐가 되겠습니까? 이거는 뭐 할 필요 없겠네요. 공집합이에요, 공집합. 합집합은 뭐가 되겠습니까? 이게 답이야, 그냥. 끝. 알겠죠? 네, 오케이. 20-8번까지 있네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A집합하고 B집합이 역시 무한집합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얘는 봤더니 인수분해가 되네. X-3에 X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니까 얘 풀게 되면은 X가 3보다 크다 또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요거 2차 부등식인데 이걸 풀면은 0 이하니까 큰 것과 작은 것 사이 뭐 이런 범위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근데 문제가 뭐냐? 요거 두 개를 합집합하면은 실수 전체. 교집합하면은 3보다 크고 4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와야 되는데. 야, 그러면 A, B가 어떻게 되지? 한번 이거 수직선을 해볼까요? 우선은 요 A집합 구했더니 3보다는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보다는 작거나 같은 상황이 이제 A집합이고요. B집합은 이런 거야, 이런 거. 얼마부터 얼마까지. 알파부터 베타까지. 그러니까 이런 거지, 지금. 요거 인수분해 하시면 X-알파에 X-베타가 된다고 가정하게 되면은 요 식은 알파부터 베타까지. 단, 알파하고 베타 이게 크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근데 합집합이 전체 집합이 돼야 돼. 실수 전체가. 그러면 반드시 이 부분이 메꿔져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B에는 반드시 여기 들어가 있어야 돼요. 자, 또 하나. 교집합이 3에서부터 4까지인 거니까 이 앞부분의 교집합은 없어야 되고요. 여기 교집합이 3에서부터 4까지가 되는 거니까 반드시 여기 4를 치면은 요런 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야지만이 이 교집합이 3에서부터 4까지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합집합이 실수 전체가 되려면 반드시 이게 요렇게 탁 떨어져야 되는 거 알겠습니까? 그럼 이 합집합이 실수 전체가 되겠네요. 알겠습니까? 요렇게.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알파고요. 이게 베타가 되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야? X-에 마이너스 1, X-에 4. 이게 내가 찾고 싶은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하고 똑같은 겁니다. 정리하니까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가 되고요. A는 마이너스 3, B는 마이너스 4가 나와서 사실상 우리가 수학 상에서 배웠던 부등식이나 방정식의 논리가 집합에서도 그대로 나오지. 전체를 보는 안목을 잠깐 상기시키고 이번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집합은요. 표현 도구입니다. 집합 자체가 심오하게 들어가는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만 집합은 도구야. 어떤 수나 어떤 여러 가지 흩어져 있는 정보, 데이터, 원소 이런 것들을 구분 짓는 거야. 카테고리별로. 그러면서 이거를 가지고 무슨 연산이나 어떤 것들을 정의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도구고요. 그 도구적인 측면에서 조건제시법이 굉장히 강력하게 사용되고 그것들을 연산하는 과정에서 방금처럼 뭐 방정식, 부등식, 함수 이런 것들이 사용이 되는 겁니다. 자, 요 20단원과 21단원에서 그 배운 내용들을 쭉 공부하다 보면은 선생님 말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을 까 생각하고 다음 시간에 20단원 연습 문제부터 여러분 만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